한의사 선생님이 초음파가 안 돼서 다른 병원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케이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방백숙TV의 김영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한의사가 이번에 초음파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가능하다라는 판결이 나와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기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네요. 자, 2022년도 12월에 이번에 대법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 초음파를 사용해서 진단을 하셨던 한의사 선생님이 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의료기기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한의학적 의료 행위와 완전히 명백하게 관련이 없다,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한의학적 원리와 그 의료기기가 완전히 상반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의료법에서 초음파가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능하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자,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로 사용하는 것이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우리나라에는 세 종류의 의사 직군이 있죠. 그런데 왜 한의사는 이런 논란의 항상 중심에 있는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의학과 한의학으로 우리 의학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에 이렇게 나누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료계의 이벤트가 벌어진다,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환자분에게 어떤 것이 이득이 되느냐를 따져야 하겠죠. 하지만 현실은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우리가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학 거냐, 이것이 한의학 거냐,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를 나누는 것에 우리가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초음파 이 정도는 한의사가 사용하는 거 역시 그냥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제가 안경 끼는 것과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안경 끼고 침을 놓는다고 해서 한의학은 옛날에 안경이 없는 시절에 나왔던 학문인데 왜 현대 과학의 결정체인 안경을 사용해서 너의 시각을 왜곡시키냐라고 하지 않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무난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냥 바로 결론을 내면은 한의원에서 초음파를 사용하여서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의 보조로서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 좋죠. 그냥 제가 발목 염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초음파로 보고 나서 근육과 인대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염자로 진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판결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제가 반대 의견,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면은 오진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의사와 치과의사가 사용하면 안전한가? 이런 질문이 있죠. 모든 임상은 당연히 제가 진단을 잘못하면 당연히 위험합니다. 그런 위험은 항상 감수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의사라는 직종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감내해야 할 그런 위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진의 위험이 있어서 초음파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논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초음파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사용한다, 모든 의사가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단편적으로만 사실입니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 뒤에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진다고 해서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모든 의사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부인과 가보셨으면 우리 아이들, 애기들 어렸을 때 모습 초음파로 보는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시죠. 모든 의사는 의사 면허증만 따면 그냥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죠. 과의 특성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 진단기기보다는 다른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신 의사 선생님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의사 선생님의 선택이죠.
네, 역시 그러면 모든 한의사도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희망하시는 분만 사용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네, 이 주장이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랑은 네, 일말의 의미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사들도 영상의학과 전문의한테 판단을 요청한다. 그래서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그럼 한의사도 제가 영상의학과에 판단을 요청하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해결될 일인 거죠. 네, 이것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과는 역시 일말의 의미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임상을 하는 의사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요. 네, 환자분이 증증 질환으로 제가 진단을 했거나 또는 네, 가진단, 의심이 돼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과, 그것에 대해 전문이라고 판단하는 분에게 보낸다거나 아니면 더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상급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네, 역시 의사가 됐든 한의사가 됐든 초음파 검사상에 이것은 다른 더 중증 질환에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상급 병원으로 보내겠죠. 이것이 초음파를 사용하면 되냐 안 되냐랑 일말의 의미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초음파 검사는 숙련도와 전문성에 영향이 크다라고 아마 초음파를 한두 번밖에 사용 안 하신 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화면이 네, 실시간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 경험이 네, 아주 부족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네, 임상의 모든입니다. 초음파뿐만 아니라 모든 검사가 됐든 치료가 됐든 당연히 숙련도와 전문성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너무 어린 의사 선생님보다는 어느 정도 임상 경험이 있으신 분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랑은 역시 일말의 의미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역시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게 되면 골절의 위험성을 실력이 부족해서 초음파로 분별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골절이 돼서 수술해야 하는 중증 환자를 오진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골절 환자를 보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초음파 사용 설명서에 골절을 진단하는데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골절 환자를 내 눈앞에서 보게 되면 그냥 바라만 봐도 바로 상급 병원으로 전원시킬 수 있어요. 네, 이것은 뭐 오진할 건덕지도 안 됩니다. 그 정도 중증 질환은 우리가 초음파 같은 진단 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미 임상적으로 그 외형적으로 이미 충분히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아예 진단을 하지 않고 바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하죠. 그래서 그러신 분들 중에서 괜찮으니까 그냥 침만 맞자라고 하신 분 중에서 제가 상급병원으로 보내서 그날 응급수술을 하셔서 뼈 조각을 마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초음파 사용과는 역시 큰 관련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한의학은 동양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초음파를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잘못 알고 계신 거죠. 한의학은 임상을 기반으로 한 경험의학입니다. 수천 년간 검증된 치료 방법들을 귀납적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동양 철학을 이야기하셔서 제가 이게 뭔지 몰라서 네이버에 서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 도를 체득하고 실천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식이라고 해요. 이런 거랑 한의사가 초음파 사용하는 것과 역시 일말의 의미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이 진단의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괜찮다라는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너무 기쁜 일이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전에서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진단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어떤 상황이냐? 자,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면 이것이 급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방 비급여죠. 또는 실비보험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판결이 나온 지 얼마가 안 돼서 실비보험사에서도 실제 청구를 하면 심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급여, 현재 비급여 상태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약 99% 이상은 한방 비급여 실비가 안 되는 실비보험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비가 안 되고 우리가 초음파는 대부분 의사 선생님한테 받게 되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초음파는 질환에 따라서 급여가 되는 것도 있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있고 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실비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죠. 이게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시는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사한테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이
용이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의사는 영어로 이렇게 불러요. 한국에서 하고 있는 한국 전통의 의학을 하는 닥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닥터는 닥터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소변 검사도 못하고 혈액 검사도 못하고 엑스레이 검사도 안 되고 CT, MRI 전부 다 안 돼요. 이런 현재 상황입니다. 다행히 안경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뭐라고 안 하셔요. 의료법으로 막진 않으시고 계시고, 청진기도 돈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막지 않고 계시고, 초음파도 열심히 막았는데 이번에만 뚫리게 됐죠. 이 정도의 귀여운 기계들만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현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도에서 보충을 안 해주기 때문에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혈액검사, 그 다음에 엑스레이, CT, MRI.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종류의 검사를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통증이 있거나 어떤 질환이 있다고 의심이 될 때, 내가 병원을 갈까라고 고민이 될 때 이것이 중증 질환일 수 있다라는 교육을 오랫동안 받으셨죠.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아주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너는 중증 질환이 아니다. 그것의 확률이 0.01%보다 더 낮다 하더라도 그런 확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꼭 검사를 하고 싶으시죠. 제가 한방병원에 근무할 때 환자분들께서 제가 엑스레이 찍을 필요 없다, 혈액검사 필요 없다, CT, MRI 필요 없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환자분께서 꼭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의사 선생님한테 협진을 요청해서 촬영을 부탁드린 적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 임상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환자분들이 너무 선호하시는 이런 검사가 특정 과에서만 가능하다거나 어떤 일부 전문의에서만 가능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상급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아주 불편하죠.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더 많은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자,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는 좋죠. 하지만 현재 실제 임상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 우리 한의원을 또는 한방병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분들께서 한의사 선생님이 초음파가 안 돼서 다른 병원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케이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긴 있겠지만 사실적으로 우리가 만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를 사용해서 검진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매우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한의사 선생님들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런 분들이 그냥 존재할 뿐인 거고 대부분의 임상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의계의 미래가 어두웠는데 갑자기 밝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용 안 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지나치게 좋게 해석하는 것도 저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